자, 주말에도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자, 지금 HMM 결국 급등하고 있죠. 제가 이 아래쪽 빠졌을 때 저평가니까 절대 손절 금지하면서 계속 말렸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승이 아주 제대로 나와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제일 궁금한 건 여기서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없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HMM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주느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HMM은 가뜩이나 시장 유동성이나 이제 향후 좀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악재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그리고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근까지 뭐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은 오르겠다. 그리고 이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이 매각에 흥행이 돌게 된다면은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는 이 흥행을 훨씬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컨설팅 자문사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이제 공개된 내역으로만 보자면 2월 14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괜찮은지 보고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4월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식이든 어떤 거든 결국엔 기대감이다. 네, 2월 14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기대감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 HMM의 매각 주간사를 떼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장세가 HMM에서 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욱더 높은 가격을 측정을 받기 위해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각의 흥행이 잘 돼야지 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인수 고려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인수에 시도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흥행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매각되는 기업들 보면은 대우건설도 그렇고 딱딱 보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나옵니다. 근데 회사의 유보 액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채 비율도 높고. 잘못하면 인수를 해간 기업에서 자사에 돈을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HMM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유보 액수가요. 여러분 거의 20조입니다. 인수하면은 모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2024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냥 사놓기만 하더라도 몇 년 지나지 않아갖고 투자한 액수 그 이상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쭉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대란이 뭐니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좀 이거는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회사부터 저런 게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기업들이 끼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대놓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S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삼성 SDS 여기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 쪽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이 임원을 HMM의 CEO로 꽂아 넣었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포스코 하나 나간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예상치 부분으로 집중해서 봤을 때 경제가 앞으로 정말 안 좋을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반영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죠? 경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중국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원자재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70불까지 떨어졌다가 80불로 올라왔잖아요. 소비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가지고 운임이 하락하는 걸 방어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MM이 이제 운임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이 지수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죠. 그럼 실적에 대한 저점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 보면서 걱정할 이유는 1도 없다. 자, 그리고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수급을 보면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자연스럽게 결국에 또 개미들만 던졌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들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그렸고 넥라인 뚫어줬으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진 떨어지는 것까지 치면은 8, 9, 10, 11, 12 반년입니다. 반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반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월 중순 전에는 그래도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저항 하나 정도는 쉽게 뚫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디까지 잡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4월 달까지 홀딩을 하실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니까 이제 좀 보시자면 기업 분석을 딱 들어가요. 그랬을 때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분기나 말고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봤을 때 21년 거 빼고요. 22년 거 빼고요. 24년 거를 기준으로 봐요. 이게 왜냐하면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순이익 1조 7천억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설주도 약세장에서 PER 6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낮게 PER 5만 잡을게요. 그러면 정말 미니멈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럼 1조 7천억에 오면 얼마입니까? 8.5조 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 분기로 봐서 22년 이 12월 달 이때 유보율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힐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일단 22년 9월 달에 확정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유보율이 자, 80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자본금이 2.5조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8 하면은 대략 한 18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조 정도 더하면 한 19조, 20조 거진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인정받는 비율을 보면은 한 2에서 30% 나오거든요. 이거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대충 이 정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조에 한 2에서 30%만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입니까? 한 4조? 그리고 조금 더 작다라고 치면은 한 6조 되겠죠? 근데 이것도 미니멈만 잡을게요. 그럼 얼마죠? 4조. 그러면 12.5조가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 얼마다? 여기서 10조 6천억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조금 올라가갖고 1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 12.5조까지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있다라고 했죠? 경영권 프리미엄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니멈인 만큼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보통 한 20%는 잡아줄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좀 작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20%면 얼마죠? 2.5조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15, 16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거기서 계속 유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갖고 이제 수익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최소 12.5조에서 시가총액 16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니까 더 노려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위치가 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괜찮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기가 괜찮은 거예요. 수급이 이 위쪽에서도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단기성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눌렸을 때 매도 다 나왔습니다. 매수했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과.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걱정할 필요 1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데 보통 이랬을 때 여기서 끝나면은 다시 외국인이랑 기관이 파는데 반대로 그들이 매수를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어지기만 한다면 이 수급도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방금 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한 12.5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5조 이상으로 만약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대 가면은 한 16조, 17조까지. 그러면 최고로 치면은 한 지금 위치에서 50% 정도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가격적으로 맥시멈 한 33,000원? 근데 이제 여기서 차트적인 부분 얘기 드리면 여기에 저항 많이 쌓여 있어서 그냥 481선 아래까지만 보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본다면 요 라인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떠할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총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요 아래쪽부터 해서 저랑 같이 HMM 열심히 잘 보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했다, 나 잘 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다음 영상들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